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학교와 수업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통해 탐구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자.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질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핵심 질문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탐구로 이끌고자 하는 핵심 질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핵심 질문은 하나의 최종적인 답이 없고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지적으로 몰입하게 하며 단순 암기만으로 효과적인 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핵심 질문의 목적은 정확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하여 그 질문과 씨름하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했으면 하고 바라는 모든 학문의 중심에 있는 폭넓은 통찰, 추론, 결론 등으로부터 핵심 질문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은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는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이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면서 바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핵심 질문을 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실제로 학습자로 하여금 생산적인 탐구를 하도록 하는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질문을 읽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핵심 질문은 연습을 통해서 그 만드는 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을 이용한 수업을 실행하는 것에서 4단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는 탐구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질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학생과 현 단원이나 교과 과정의 내용을 연관시켜 사고를 촉진하고 글, 연구과제, 실험, 문제, 쟁점, 질문이 삶으로 들어오는 모의 실험을 통해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고 이들 반응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럴듯하지만 불완전한 대답을 최대한 폭넓게 유도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질문 기술과 규약을 이용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대답이 다양한 관점의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질문의 애매한 표현 때문에 나온 것인지 원래의 질문을 탐구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새로운 글, 자료, 현상을 추가해서 의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확장하고 그때까지 다다른 잠정적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존의 대답 외에 새로운 답변을 끌어내고 서로 비교하여 가능성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모순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발견한 내용, 새롭게 얻은 통찰력, 아직 남아있는 혹은 새로 제기된 질문을
내용과 과정 두 측면에서 잠정적인 이해로 일반화하도록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8단계의 과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핵심 질문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효과적인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질문을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답을 수정할 시간을 주고 다른 학생들이 동참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기, 짝을 이루기, 함께 이야기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한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대화하고 다시 그것을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호명하기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정해진 호명에 비해서 아무나 막 호명하는 걸 말하죠. 다소 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익숙한 교실의 관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들었던 내용을 요약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별 보드 사용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학생들이 개별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답변이 아닌 한 가지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핵심 질문을 잘못 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왜 그렇죠? 자세히 설명해 보겠어요와 같이 사고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교사가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학생들의 답변에 의도적으로 대응해서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전에는 교사가 학생들과 사전에 약속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학생을 어떻게 좌절시키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질문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교실에서 탐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를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습 목표를 그냥 학생이 무언가를 습득한다는 것에서 공유를 통해서 탐구와 토론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을 공언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답보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답하는 것보다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이 탐구에서는 새로운 탐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사가 중심이 아니고 학생이 이 질문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규칙과 행동 수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질문을 이용한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규약을 정하고 이것을 또 단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바꾸어질 수 있죠. 그리고 안전하고 후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에 대해서 불안하고 교사 역시 불안하지만 학생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도 안전하고 자기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원형으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교사가 앞에 서서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좌석 배치에서는 벗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두 개의 원으로 만들어서 바깥의 원에 있는 학생들이 안에서 원의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배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실 안팎에서 생각을 처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단지 학교 안에서도 당연히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를 둬야 되고, 그리고 어떤 탐구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교실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학습 자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교과서를 쓸 때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한 학습 자료를 더 보완해서 핵심 질문을 탐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를 통한 탐구와 토론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면은 이 탐구와 토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학교 수업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래 참고 문헌 알려드립니다.